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가정과 일터에서 경계를 통해 마음을 공부하고 있는 서일익교당의 조상덕 공부인이라고 합니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원불교를 다니기 시작해서 여숙교당과 도봉교당을 다니며 학생 청년 시절을 보내고 여러 교무님의 지도를 받으며 마음 공부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도 젊은 혈기에 일어나는 마음을 마음대로 쓰고 스스로 후회하고 좌절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싶은 그런 깊은 열망이 있었고, 그렇지만 그 이후에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음을 사용하고 마음 공부를 하는지, 그리고 마음을 어떻게 대소유무의 이치에 대조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체험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코로나 시국인 2022년 1월에 서일역교당의 주임 교무님이셨던 안타원 안경도 교구장님의 추천으로 경남 마음공부대학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마음의 원리에 대해서 공부하고 심신작용의 처리권을 기재하여 문답 감정을 받았습니다. 경계를 따라 일어난 사실적인 마음을 있는 그대로 기재하여 대중 앞에 발표하는 것도 놀라웠지만 생겨나는 마음 그대로가 진리의 작용이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매우 놀라웠습니다. 또 일기를 기재하고 문답 감정을 얻는 것은 교당을 다니면서도 쉽사리 체험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생소하면서도 제 마음을 공부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일상수행요법 1조에서 9조에 바탕한 용심법 마음일기 태조와 문답 감정은 경계를 통해 나타나는 마음 작용에 간섭하지 않고 모든 작용을 진리로 신앙하며 수행하는 훈련이었습니다. 원망 구족하고 지공무사한 각자의 마음을 알고 양상하고 사용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은 제가 마음공부대학에 참석하여 처음 기재했던 마음일기입니다. 제목 민감한 경계 107년 1월 8일 마음공부 겨울훈련에 참여하여 일기 기재와 발표 시간을 접하고 내가 가장 민감한 경계는 어떤 것일까 생각해 보았다. 진료실에 매번 오실 때마다 우리 과에 관련이 없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몇 번을 반복해도 못 알아듣는 환자분을 대해 요란해졌다. 다음 환자가 많이 밀려있는 상태에 화가 나서 결국은 환자를 나무랐다. 환자를 보내놓고 화를 낼 필요까지 있었을까 하는 생각으로 다음번에는 그러지 말아야지 다짐을 한다. 집에서 어린 아들들이 소리를 지르며 온 집안을 운동장처럼 뛰며 시끄러워질 때 애들이 뛰는 것은 당연하지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조금만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고도 고쳐지지 않으면 마음이 요란해진다. 이렇게 마음이 경계에 따라 일어나서 요란해지고 어리석어지고 글러지는 그 변화를 알아차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마음이 요란함인지 어리석음인지 그름인지를 찾아보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한껏 경계에 끌려가 속상해하다가도 이것이 어떤 마음이지 할 때 마음을 멈추게 되고 궁굴리게 되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107년 봄학기를 지나면서 저는 제 마음에 비난과 원망심이 깊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같은 말을 반복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환자를 보면서 말귀를 못 알아듣는 환자에 대한 비난과 원망의 마음이, 그리고 아빠의 말을 잘 듣지 않은 아들들을 보면서 아들들을 비난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알아차린 것입니다. 최소한 감사 생활은 못한다 하더라도 원망 생활을 하지 않고 살고 있다는 생각으로 살던 저에게 그것은 매우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렇지만 제 마음에 있는 그대로를 확인하고 나니 이유를 알 수 없는 마음속 깊은 짜증들은 점점 사라져 갔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경기를 대하여 끌리고 싶지 않고 끌리더라도 평온한 마음이길 바라는 그런 마음의 습관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109년 봄학기부터는 저는 예비 지도인으로 참여하게 되어 지도인 훈련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훈련 중 수산 김경일 교무님을 뵙고 계문을 어기게 하는 생각은 나쁜 것인가에 대한 문답 감정을 얻었습니다. 계문을 지키라는 것은 중생이 나쁜 길로 빠지지 않게 하는 최소한의 것이고 일어나는 마음은 모두 진리의 작용으로
좋고 나쁘고가 없으며 죄를 범하지 않으면서 죄를 범하는 사람을 차별하는 마음을 내는 것은 선한 중생이라 하고 그 모든 마음이 진리의 작용임을 알고 선악이 동전의 양면과 같은 마음으로 지키는 것은 부처다라고 하셨습니다. 문답 감정을 통해 저는 일어나는 모든 마음을 이론상의 진리로 신앙하는 힘을 다시금 챙기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학기에는 어려운 경기를 만나 운산 박영은 어머님께 문답 감정을 얻으며 제 마음의 어둠과 슬픔을 깊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애착과 원착에 끌리는 것이 좋지 않다는 전제에 오래도록 갇혀 있었는데 끌리는 줄을 모르고 끌려가다가 끌리는 중임을 알았을 때 그것이 끌리는 공부임을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경계를 대하여 화가 나고 집착하는 치우쳐진 그 마음이 이론상의 진리며 치우친 그 마음이 원래 원망구적하고 지공무사한 저의 마음임을 확인하는 것이 저에게는 매우 큰 희망으로 다가왔습니다. 또한 제 슬픔을 깊이 만나니 타인의 아픔과 슬픔이 저절로 느껴지게 되고 그것이 제가 진료를 하면서 만나는 수많은 환자들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체험하였습니다.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오시는 많은 분들을 약물로서도 치료를 할 수가 있지만 그보다 먼저 그분들이 하는 얘기를 잘 경청하고 일어난 그 마음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마음의 작용임을 설명만 해드렸는데도 환자분들의 눈물을 흘리시고 해소가 됨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렇게도 잘 듣고 싶었던 아내의 이야기와 환자분들의 이야기가 온전히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경남에 연고가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다행스럽게도 코로나 시국으로 줌을 통해 이 공부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기에 제가 이 공부를 만나지 않았다면 어떠했을까 아찔한 생각도 있고 깊은 감사한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꾸준히 공부하는 공부인으로 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린 시절에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냥 부모님이 이제 다니시니까 일요일마다 왜 원불교를 가야 되는 거냐 이렇게 막 투정을 벌이기도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아이들을 이제 키워보니까 이렇게 이런 가족으로 자라고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행복인지 새삼 또 실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어른님들과 이제 동지 교도님들 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뭐 표정으로는 격하게 공감하시는 표정을 짓고 계신 것 같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원불교 교도로서 공부다운 공부를 잘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정말 자신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부끄러운 마음이 더 큰 것 같기도 한데요. 오늘 강연에서는 소소하지만 현재 나를 이끌고 있는 일상에서의 공부, 그 공부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원불교인과 마찬가지로 저도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세면을 하고 옷을 갈아입고 심고를 모십니다. 수년 동안 같은 기도문을 반복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유독 오늘도 살아나게 하는 공부, 살리는 일을 하겠습니다라는 문장에 좀 힘을 주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심고를 모셔도 이렇게 마음이 모아지지 않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내가 제대로 심고를 모시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그래도 최근 몇 달간은 그리고 그 문장이 굉장히 좀 저한테도 강하게 마음에 남고 좀 힘을 주게 되는 걸 보면 뭔가 좀 간절함이 또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교도님께서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 7월 아이들을 무척 사랑했던 한 선생님이 안타까운 죽음으로 인해서 교육계는 큰 아픔과 혼란에 빠졌습니다. 갈등과 상처로 얼룩져 있는 학교의 현실이 여실히 이제 드러나기도 했는데요. 가르치는 일에만 온전히 전념하고 싶다. 교육자로서 존중받고 싶다는 선생님들의 바람과 요구가 거세게 분출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부와 교육청에서도 몇 가지 대책을 내놨고 그것과 관련해서 저는 작년 9월부터 갈등에 직면한 학교, 상처받은 선생님들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업무를 맡게 됐습니다.
당시에는 선생님들을 돕고 교육 시스템을 이제 정비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저희 이제 상사의 제안을 군말 없이 수용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선생님들과 같이 공부하고 더 나은 교수법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저는 주로 해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로서는 이제 우리가 잘 보지 못했던 그리고 보고 싶지 않았던 어떻게 보면 좀 반대편 현상, 좀 어떻게 보면 좀 극단적인 현상들을 또 자세히 이제 들여다보고 때로는 시급히 해결해야 되는 이제 그런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장면 중에는 학교와 선생님들이 미숙하게 이제 대처한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지만 불행히도 제가 만난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이제 헌신적으로 교육했던 선생님들이 부당한 요구를 받거나 신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저에게 이제 연락 오는 사례들은 몸과 마음을 많이 다친 경우들이 이제 대부분입니다. 자신이 겪은 피해를 이제 하소연하거나 원하는 조치를 이제 받고 싶어서 연락을 하는 경우들이 이제 많은데요. 물론 차분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는 분들도 계시지만 불안감이 높은 분 그리고 격앙된 어조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겪은 다양한 사례들을 듣고 읽다 보면은 때때로 내가 어쩌다 이 일을 하게 됐나 하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갈등과 상처받은 사례들을 듣고 보고 생각하고 그러다 보면 덩달아 내 마음도 축 처지기도 하고 또 가라앉는 마음이 이제 들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내 주위의 은혜들이 하나도 은혜로 느껴지지 않는 그런 상황들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퇴근 후에는 이제 은빈교우의 고민뿐만 아니라 현아현승의 이야기도 이제 좀 듣고 상담하는 경우들도 있고 때로는 집에서도 민원을 받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보면 이제 내 마음이 이제 살아있지 않으면 듣는 것도 말하는 것도 좀 건성으로 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기가 막히게 우리 은빈교우가 그걸 잡아냅니다. 그래서 혼냅니다. 그래서 또 집에서도 이제 혼나는 경우들이 이제 종종 있는데요. 그러다 문득 이제 심고 주제가 생각이 납니다. 나는 과연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수많은 일들 중에 한 명의 선생님을 상담하는 일이 이제 작은 일에 불과할 수 있지만 한 명의 선생님이 마음이 살아나서 하루속히 회복하고 정상적인 교육을 할 수 있다면 그 일이 어찌 작은 일에 불과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다시 딱 이제 자리 잡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전화 한 통화만 1시간을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분에게 필요한 것을 찾고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처음엔 격앙된 목소리로 혹은 좌절한 목소리로 시작했던 분들도 조금은 좀 밝아진 것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무고하게 이제 아동학대로 신고된 선생님들에 대한 의견서를 이제 다른 기관에 제출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그 선생님과 아이들의 입장과 상황을 한 번 더 생각하고 자판을 누르게 됩니다. 그런 날이면 에너지를 상당히 좀 많이 쓰게 되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여러 번 읽고 또 회의도 해야 되고 또 그 문장과 단어 하나를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럽기 때문에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되는데 그래도 좀 스스로에게 좀 떳떳하다. 내가 그래도 살리는 일을 했다. 물론 이게 이제 그 교실과 학교를 살리는 일이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그럴 때면 이제 힘이 나는 것을 좀 느끼기도 합니다. 살아나는 공부를 한 까닭이고 살리는 일을 한 대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올해는 이제 기관을 옮겨서 선생님들을 직접 상담하거나 지원하는 일은 좀 줄었지만 작년에 제가 했던 업무를 맡고 있는 서울 곳곳의 담당자들의 마음이 살아나도록 지원하는 데 이제 공들이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일은 갈등과 상처가 심화되기 전에 교육 주체들 간에 얽힌 고리를 풀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인데요. 저는 그 일을 맡고 있는 분들에게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그리고 상처받는 사람들의 상황이 어떠한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해야 할지 등을 같이 이야기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마음으로 살리는 일을 하자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제 그런 담당자분들에게 설문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그분 중에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알게 됐다. 그래서 더 많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한 분도 계십니다. 사실 이제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면
마음고 생각하면 한없이 이제 죽은 마음이 날 수도 있을 텐데, 자신이 상대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 살아나는 것을 바라보는 일 속에서 자신의 마음도 살아나는 것 같다라고 하고 이제 답을 받으니 제 마음도 더욱더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원불교 공부는 살아나게 하는 공부이자 살리는 일을 하자는 공부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는 표도 결국 변화하는 시대에 살아있는 정신으로 취사하자는 의미라고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원기 109년 전산 종법사님께서 개벽성자를 강조하신 것도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의미에 앞서서 늘 살아있는 마음을 유지하고 회복하자는 의미로 또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일상 속에서 의례적인 마음 혹은 이제 죽은 마음을 내고 있다고 생각할 때 가장 손쉽게 마음을 좀 살아나게 하는 법문이 바로 일상 수행의 요법인 것 같습니다. 나의 마음은 본래 요란하지도 어리석지도 그리고 그르지도 않은데 경계에 따라 그런 마음이 있어진다라고 했습니다. 내 마음이 본래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니 잠깐만 좀 차분하게 가라앉혀 보면 죽어가는 마음을 잠시 멈추게 됩니다. 덩달아서 불신과 탐욕의 마음, 나태하고 어리석은 마음, 그리고 원망하는 마음도 잠시 멈추게 되는 것 같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이제 그런 마음들이 어느 순간 딱 생각을 해보면 일제히 제 마음속에 이제 스멀스멀 이렇게 스며들어서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또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정신을 차려서 이제 일상수행요법을 한 문장 한 문장에 떠올리면서 살아있는 마음을 회복하고 다시 전환해 봅니다. 살아있는 마음을 내는 나는 스스로도 멋지지만 죽은 마음을 내는 나는 스스로를 자책하고 타인을 원망하는 것 같습니다. 올해 이제 신설팀에 이제 합류하면서 새로운 체계를 만들고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각종 현황에 대응하는 일이 이제 많아졌습니다. 지난 몇 달간은 퇴근 시간이 보통 10시, 11시였고 주말에도 이제 나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오늘 법회 끝나고도 아마 출근을 해야 될 상황인데요. 이렇게 늦은 시간에 직장에서 나오면 발걸음이 가벼운 날도 있지만 한없이 이제 무거운 날도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살아있는 마음으로 하루를 살았는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서 분명히 다른 것 같은데요. 내 마음이 살아있으면 타인의 마음도 살아나게 하고 때로는 타인의 마음도 살아있게 하고 싶은 마음이 납니다. 그래서 스승님들께서는 그 한 마음을 강조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되는데요. 대산종사 법문집 제3집 제7편 법운 134 산마음이란 법문이 있는데 거기서 대산종사님께서는 산마음이란 서원, 신심, 공부심, 공심, 자비심이 나날이 살아나는 것이며 죽은 마음이란 이상을 향한 마음이 희미해질 때라고 하셨습니다. 이상을 향한 마음이 희미해질 때 죽은 마음이 난다는 말씀에 깊이 공감하게 됩니다. 저는 선생님들이 연구자이자 실천가로서 보람 갖고 일하는 것 그리고 학교가 모두에게 행복한 공간이 되도록 하는 것이 직업적 이상인데요. 때로는 그러한 이상이 어디론가 사라지고 나부터 편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가득 찰 때가 종종 있습니다. 때로는 직업적 이상과 서원을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그런 게 되겠어? 라고 이제 부정적인 마음을 내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런 마음이 나면 내 마음은 편해질 것 같은데 결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무언가를 하겠다는 마음을 접고 행동을 그쳤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마음이 좀 편치 않은데 어떻게 보면 이제 나태한 마음을 내는 나보다는 분발심을 내는 내가, 원망하는 나보다는 감사하는 내가, 공심 없는 나보다는 공심 있는 내가 더 마음이 편한 것은 살아있는 사람한테는 살아있는 마음이 궁합이 잘 맞는 것 같다. 네,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살아있는 마음이 바탕에 있을 때 그것이 이제 순리인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행복을 그래도 누리면서 은혜롭게 살 수 있는 것은 산마음의 효과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학교 현장에서 유익을 주는 이제 다양한 연구와 실천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이 산마음, 살아있는 마음의 효과가 아닐까 또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저는 산마음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지만 경계에 직면했을 때는 이제 죽은 마음이 순식간에 나를 이제 사로잡기도 합니다. 대산종사님께서는 항마 이상은 돼야 산마음이 평상심이 된다 하셨는데, 저는 아직 그 경지에 오르지 못했기 때문에 제 마음이 여전히 산마음과 죽은 마음이 하루에도 몇 번 교차를 합니다. 올해 이제 원불교 교단 제 4대가 시작됐는데요. 지난해 설계특별위원회에서 발표한 비전표가 회복과 전환, 교단을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입니다. 살아있는 마음을 회복하고 세상을 이롭게 살리는 일을 하자는 의미로 또 이해가 됩니다. 저는 지금 우리의 시대가, 그리고 학교가, 교단이 회복과 전환의 시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를 겪었고 기술적 환경적 변화를 겪고 있고, 그러다 보니 이제 이전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좀 소홀해지고, 그리고 여전히 중요하지만 그런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관계들이 좀 소원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맞게 전환해야 할 것들도 있지만 여전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회복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라앉아 있는 마음, 죽어 있는 마음을 다시 회복해서 살아나게 해야 비로소 새롭게 전환하는 일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산마음을 챙기기 위해 매일 아침 기도와 헌배, 좌선으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를 챙겼을 때와 그렇지 못할 때가 확연히 다름을 좀 느낍니다. 출발점이 다른 하루를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매주 법회에 출석하는 것도 출발점이 다른 한 주를 시작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도 이달 말 이제 여름 정기 훈련을 가는 것도 출발점이 다른 6개월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또 생각이 됩니다. 산마음이 죽은 마음을 이길 확률을 높이고 산마음이 평상심이 될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좀 나태하는 마음이 나다가도 다시 한번 또 자리 잡게 되고 또 기대가 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대종경 신성품 제1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봄바람은 사가 없이 평등하게 불어주지만은 산나무라야 그 기운을 받아 자란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는 천지자연의 은혜, 부모님과 스승님의 은혜, 동지들의 은혜, 그리고 나를 보호해주고 조화롭게 살 수 있게 하는 법률의 은혜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를 입고 있지만 내 마음이 살아있어야 그 은혜로 오롯하게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끔 집 앞에 이제 천변에 나가 보면은 이게 하루가 다르게 이제 변화되는 이제 풀꽃들이 눈에 보이는데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 천지 자연은 어김없이 변화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언가에 집착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자연의 변화들이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반대로 내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 서로를 인정하는 마음, 공존하는 마음이 났을 때는 자연의 변화에 자연스레 머리가 또 숙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좋다 하는 말을 밖으로도 이렇게 꺼내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전에 있는 대종사님과 스승님의 가르침도 매주 교무님의 설법도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것이지만 결국 내 마음이 살아있어야 그 가르침들도 비로소 내 것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천도품 제10장에서 이승과 저승이 다른 세상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현생에서도 매일매일 이승과 저승이 공존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살아있는 마음으로 살면 이승이고 죽은 마음으로 살면 저승이나 다름없는 것 같습니다. 이승에서의 삶을 온전히 살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마음을 유지하고 더 키워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온전한 마음, 미리 준비하는 마음, 그리고 사가 없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공익을 위하는 마음 등은 분명 내 마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또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이번 강연을 통해서 이제 마음을 살아있도록 하는 원불교 공부법을 잘 실천하면서 또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당에서, 사회에서 살아있는 마음으로 살리는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고 다짐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이서 살아있는 마음을 챙기게 하고 살리는 일을 늘 응원해주는 은빈교회에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마음을 나게 하는 그렇게 지도해 주시는 교무님과 동지 교우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특히 아침, 점심 법무 문자를 통해서 산마음을 확인케 하는 우리 호겸 단장님과 경덕중앙님, 그리고 현도 부회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산마음이 평상심이 되는 그날까지 정진적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강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